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영 양소입니다. 오늘이 9월 7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2시 5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지난주 후반, 미국 증시가 연 이틀 특별한 악재 없이 특히 시장을 이끌었던 이른바 마가라고 하는 기술주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을 좀 받았었죠. 사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 우리 증시 주변 상황, 일본 증시 또 중국 증시는 조금 다르긴 하네요. 나스닥 선물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즉 지난 주말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크게 빠지지 않고요. 오히려 플러스로 반전되는 꽤나 탄력적인 반등세가 나오고 있죠. 일단 코스닥은 전고점을 뛰어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보고 계신 차트, 보고 계신 화면의 우하단에 코스닥의 차트가 나가고 있죠. 괴성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현재 877포인트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고점을 넘어서고 있는 모습이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우리 증시는 나름대로 미국발 악재를 단발 단기 악재로 인식하고 여하히 잘 적응을 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 내에서도 동학개미, 이른바 동학개미라 일컬어지는 개인들의 매수 파워가 막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장을 떠받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종목 장세, 아주 화려한 종목 장세를 만드는 그런 주역으로 활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요. 일반 개인들이 주도함에 따라서 사실은 만만치 않은 구석도 좀 있죠. 시장이 화려하긴 하지만 너무 복잡합니다. 또 변화가 무쌍하죠. 또 투기적인 인기 급등주들도 여기저기서 막 발생을 해서 우리의 현재 뭐랄까요? 초점을 좀 흐리게 하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 급등 시세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 이것 때문에 정석적으로 판단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시각과 전략을 다소 흔들어 놓는 그런 측면,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죠. 이런 것까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됨에 따라서 이런 화려한 종목 장세 속에서 오히려 우리 종목들, 정석적인 그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맥을 좀 못 추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그들 차트를 좀 볼까요? 네이버가 4% 가깝게 밀리고 있고요. 또 현재 네이버, LG화학도 현재 좀 밀리죠. LG화학도 좀 밀리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뭐 간신히 보합입니다만은 탄력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목 장세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SKC도 현재 탄력이 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이들 종목에 대한 현재 지금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거나 불안하게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현재 결론상으로 말씀드리면 안 갖고 있거나 또는 비중이 낮으신 분들은 이들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차피 종목 장세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가지는 못합니다. 또 섣불리 지금 당장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인기 시세 또는 약간 투기적인 시세를 쫓아다니면서 매수하다 보면 오히려 낭패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 여태까지 우리가 살려왔던 유지해왔던 그러한 시각을 뚝심 있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가져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그나마 삼성전자가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은 좀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삼성전자한테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전혀 아니었었죠. 계속해서 외국인 기조가 매도가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분위기는 삼성전자한테도 단기적으로 부담을 주는 악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미약하게나마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지난 주말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른바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현재 테마주입니다. 에너지 관련주, 태양광, 또 풍력, 또 현재 수소차, 자 이런 종목들이 무더기로 현재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 주말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솔루션을 갖고 계신 분은 단기적으로 매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쪽으로 일단 경계의 목소리를 들려드린 바 있었고요. 오늘도 역시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들 종목은 특히 갖고 계신 분들은 현재 매도 관점을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최근이 아니고요. 오늘이죠. 오늘 그들 인기를 갖고 있는 종목들의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은 조금 다릅니다. 신성 ENG, 태웅, 신성 ENG는 태양광이고요. 태웅은 풍력이죠. 또 유니스는 거래가 정지됐네요. 하도 많이 올라가서. 또 동국 S 잘 보세요. CS 윈드 어딘가 공통점이 있죠. 그렇지 않아도 비교적 강한 상승 추세대에 있었던 건데 최근 들어서 갑작스럽게 장대 양봉 거래가 수반된 그런 모습으로 장대 아주 길다란 양봉 두 개가 연거푸 나타나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CS 윈드도 마찬가지고 또 뭡니까? 현재 동국 SNC 다 비슷하죠. 태웅도 비슷하고 신성 ENG도 비슷하고요. CS 베어링 같은 태양광 내지 풍력과 관련된 비교적 일반 개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종목들이 그런 식으로 연속해서 급등하는 장대 양봉의 일봉을 만들어 놓고 있다 하는 거죠. 여기 공식 3를 제가 한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공식 3을 적용을 하면 이게 단기 상투가 될 공산이 대단히 크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유력한 또는 인기를 갖고 있는 대중성 있는 테마 내지 종목이 특별한 호재를 만나서 또는 특별한 상황을 만나서 거래를 수반한 채 장대 양봉 2개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때가 상투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바로 공식 3예요. 공식 3. 제3의 공식, 세 번째 공식을 적용하면 지금이 상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이들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특히 단기를 접근하시는 분들은 거의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되고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여기서 절대 쫓아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잠깐 이 종목들의 차트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걸로 여겨지는데 아주 중요한 종목이기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유화라는 종목이 있고요. 롯데케미칼을 알고 계시죠?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이 두 종목이 급등을 해요. 아주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할 종목은 아니지만 이들 종목이 급등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오늘 두 가지 모멘텀, 지난주에 엔비디아 모멘텀이 있었던 터에 또 오늘은 5G와 관련돼서 또 중국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SMIC와 관련된 두 가지 호재가 동시에 작용에 대해서 그나마 어려운 가운데 삼성전자의 강세를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추세적인 의미와 함께 시장 판도와 관련된 그런 변화까지 시사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간단하게 짚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안내 말씀 간단하게 드릴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과 관련된 어떤 의문사항이나 저희 현대치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때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문의사항 연락처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또는 전화를 직접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렸고 이슈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미국의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고용 지표는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고용 서프라이즈라고 할 정도로까지 비농업 정부 부문까지 포함한 비농업 일자리 수가 137만 개 증가됐다. 전망은 120만 명이었던 건데 그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요. 실업률도 8.4% 정도로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뉴스인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에 빠졌어요. 기술적 조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약간 부담이 되는 것은 WTI, 텍사스산 중진류의 가격이 3.8%를 급락했다는 건데요. 40달러가 배럴당 40달러 깨졌어요. 미국의 추가 보양책, 지금 의회와 정부가 지금 현재 좀 대립하고 있죠. 아직 타결이 안 되고 있는데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악재를 작용되고 있다 하는 정도로. 근데 미국 지수도 지수지만 WTI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큰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자, 미국의 중국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특히 기술 유출과 관련된 제재를 하고 있다는 거, 화웨이를 제재를 하고 또 거기에 더 나와서 SMIC, 저 파운드리 분야, 전 세계 5위권, 지금 현재 중국에서 반도체 굵기라고 했을 때 반도체를 크게 육성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때 가장 핵심이 되는 업체가 SMIC입니다. 이 SMIC에 대해서 미국이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는 거죠. 정밀하게 조준을 해서 아예 반도체 기술을 따라오지 못했던 그 싹을 잘라놓겠다 하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토 중입니다만은 그럴 정도로 현재 미국은 중국이 특히 반도체와 관련돼서 기술의 약진을 현재 하지 못하도록 제어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건데 이게 삼성전자와 또 관련돼 있다는 거죠. 일단 그런 정도까지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뭐 큰 문제 없죠. 1186원. 주변 증시, 현재 나스닥 선물 좀 약해요. 나스닥 선물, 또 일본 니케이 지수, 중국 증시 모두 약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특히 코스닥은 1.4%나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동학 개미, 일반 개인들의 힘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자, 외국인과 기관 모두 쌍끌이 형태로 매도하고 있고요. 현재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반복되는 것을 아무래도 현재 부담이에요. 일반 개인들만이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 모두 순매수하는 이런 구도는 그렇게 오래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시장 분위기를 바람직한 쪽으로 가게 하지도 못합니다. 현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어떤 인기주 쪽으로 쏠리게 되는 부작용을 만들 소지가 상당히 높은 상태라는 것이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인기, 지금 현재는 한국판 뉴딜, 그 중에서 그린 뉴딜, 그 중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쪽에 현재 매기가 쏠리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별로 안 좋아요. 그 수급으로 봤을 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네요. 이건 말고요. 지금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은 베이시스입니다. 선물 지수와 코스피 200 지수와의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건강한 강세장일 경우에는 코스피 200 지수보다 미래 앞을 현재 지금 또 대표하는 선물 지수가 좀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요. 오히려 미래를 대표하는 선물 지수가 코스피 지수보다 낮아요. 이것을 역베이시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역베이시스가 지금 꽤 마이너스 쪽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것만 보면 현재 장세, 지수는 다소 불리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와 관련된 건데,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와요. 차익 비차, 그 중에서도 비차익은 특히 외국인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비차익 내지 차익의 주 매매 대상은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1위부터 10위까지가 거의 다 이들 비차익 및 차익의 프로그램 매매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보세요. 시가총액 최상위, 우리 종목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에 많이 들어가 있죠. 삼성전자 들어가 있죠. 네이버 들어가 있죠. 또 현재 뭡니까? 셀트리온은 아니지만 셀트리온도 해당이 되고요. 또 LG화학 들어가 있잖아요. LG화학 삼성바이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에 대하여는 현재 프로그램 매매 대상, 즉 매도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삼성전자가 어렵사리 올라왔다는 것에 의미를
그 정도라면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그동안 어느 정도 올라와서 이런 프로그램 매도 압박에 의해서 조정을 면치 못하는 그런 종목들도 나타난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그렇고,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다. 이들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나빠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또는 어떤 한계점에 이르러서 이들 종목에 빠지는 것은 아니라 시장의 흐름상 프로그램 매도 압박을 받아서 이들 종목이 조정을 좀 맞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을 자신 있게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 매매는 상당히 단기적인 매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매도를 하지만 또 규모도 크지만 내일 당장 바뀔 수도 있는 것이 프로그램 매매거든요. 따라서 현재 이들 종목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바 없고, 오히려 투자상으로 봤을 때 뭡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매수할 기회가 된다는 것도 현재 동그라미가 동그라미가 이제 그어진 이 부분이 계속해서 매수 기회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그 내용과 관련돼서 좀 말씀드릴 텐데, 그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그때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 그런 정도 보시도록 하고, 일단 지수로 봤을 땐 내일 당장도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하는 정도. 다만 쉽게 그것이 바뀔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상태에 관련해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중 제가 말씀드렸던 그들 네이버나 또는 삼버나 LG화학이나 이런 종목들에 빠졌을 때 그들 정도 매수할 기회가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 특징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네요. 오늘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빼도록 하고요. 순수 석유화학주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환유화, 롯데케미칼, 대환유화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롯데케미칼. 이 두 종목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아시는 분들은 주식 공부를 꽤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우리나라 석유화학업체, 종합석유화학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LG화학이고요. 또 SK이노베이션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하나솔루션도 해당이 되고요. 금호석유하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관련되어 있고요. 어쨌든 그 중에서도 순수 종합석유화학 업체는 몇 개 안 되는데, 상장된 업체 중에서는 이 두 개의 업체입니다. 대한유화와 롯데케미칼 정도가 그나마 있는 순수 석유화학 업체예요. 다른 사업은 안 하고 석유화학 업체에 올인하고 있다. 근데 이들 종목 올라온다는 걸 꽤나 탄력적으로, 그 얘기는 대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이들 종목들이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이들 산업 기반이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고, 그 산업 기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가까운 중국. 중국이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 하나하고요. 또 그를 통해서 에틸렌, 부타디엔, 프로필렌 기초 유분이에요. 그리고 그 한 단계 더 나가서 PPP, HDP, LDP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석유화학 제품들입니다. 마진, 스프레드라고 해요. 스프레드 개선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이들 종목은 기관 또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외국인들 기관 매도하는 와중에서도 이들 종목을 매수한다는 얘기는 향후 조만간에 기관 또는 외국인들이 컴백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앞서 얘기했던 현재 그 석유화학 관련 LG화학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LG화학도 기본적으로 주력이 현재 석유화학 분야가 파트가 아직까지도 또 상당 기간 여전히 주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LG화학도 또 하나솔루션도 현재 주력이 가성소다나 또는 PVC 쪽, 또 PE도 있고 LDP도 있거든요. 하나솔루션도 여전히 비록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자고 했지만, 그러나 적정이 떨어지면 이들 종목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LG화학은 이미 조정을 좀 받아놨습니다. SK히터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들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이 급등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종목한테도 매우 신중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현재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긍정적인 그러한 어떤 포인트로 지적을 해드리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이슈를 짚고 이제 끝낼까 합니다. 삼성전자 보면 또 두 가지죠. 하나는 미국이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 세계 5위권에 있는 SMIC를 제재 검토를 한다 하는 점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이고요. 그에 따라서 SMIC 쪽으로 가게 되는 그 물량이 삼성전자한테 이제 이동하는 반사 이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간접적으로 삼성전자한테 호재가 된다는 것까지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버라이전, 세계적인 미국의 제1위, 제1위 현재 그 통신 장비, 이동통신 업체이죠. 이동통신 업체입니다. 근데 이 여기에 삼성전자가 드디어 5G 장비 및 솔루션을 5년간에 걸쳐서 약 9조 원 정도, 8조 원 정도군요. 8조 원 정도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두 가지 모두 삼성전자한테 긍정된, 물론 5G 장비 및 솔루션의 그 규모가 전체 매출로 봤을 때 연간 단위로 따지면 불과 1 내지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삼성전자 어떤 가능성과 또 그를 통해서 비메모리까지 연결될 수 있는 잠재력을 현재 보여준다는 것, 그런 의미가 있어. 어찌됐든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기술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자, 우리나라 특히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현재 직간접적으로 계속 긍정적인 반사 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주가에 그렇게 많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반영되겠죠.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항상 약간 걸림돌을 남아 있었던 것이 중국의 반도체와 관련 반도체 산업의 육성 지원책, 이른바 반도체 굵기입니다. 중국 계속 따라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와 관련된 약간 불안감이 좀 없지 않아 있었죠. 하지만 지금 현재 미국이 강력히 제동을 함에 들어서 현재 중국에 상당히 의욕 높았던 이런 반도체 굵기의 결정적인 차질을 현재 일으키게 됐다는 것이죠.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인수도 현재 막았고요.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 있는 반도체 제품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게끔, 거의입니다. 거의 사용하지 못하게끔 현재 제동을 건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쪽 지원 육성 체계에 상당한 차질이 일으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TSMC조차도 현재 중국의 화웨이에 직접적으로 장비나 부품, 특히 파운드리를 공급하지 못할 정도로 현재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럴 정도로 지금 현재 파운드리나 또는 비메모리 반도체, 즉 미국이 날카롭게 신경 쓸 정도로 파운드리 내지 그 파운드리 그 전방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만의 TSMC가 더 많이 올라간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뒤를 쫓아가고 있다는 건데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삼성전자는 기존의 퀄컴 외에 지금 현재 뭡니까? 엔비디아, 또 IBM, 또 AMD, 또 인텔. 자, 그 정도까지 가시권에 들어와 있어요. 현재 지금 그 비메모리 반도체, 좀그 파운드리 수주를 좀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과 어, 연결돼서 봐야 되고, 현재 그 고객수가 넓혀지고 있는 것에는 아까 얘기했던 AMD나 인텔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애플까지도 삼성전자한테 그들의 아이폰 AP를 주문할 가능성도 또 있어요. 2015년도에 한번 주문했다가 처리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또 주문을 따올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의 가능성은 여전히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찌됐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 영향은 일단 외국인들의 순매수 유발을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아까 얘기했던 프로그램 매매하고 더불어 상승해 보시고요. 이런 거고. 자, 그리고 미국이 본격적으로 5G를 투자한다는 개념이 있죠. 삼성전자랑 또 별도로 지금 버라이전이 삼성전자 그런 정도 대규모로 계약을 했다라고 했을 때 스프린트나 또는 AT&T 등 미국의 그런 통신사들이 본격적으로 5 시대
5G 투자 시대를 연다 이런 개념인데 그 전성기가 아직도 오지 않았다는 거죠. 금년과 내년 정도의 내년과 내후년 2021년도, 2022년도가 전성기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5G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만, 5 솔루션 정도를 보고 있죠. 이런 정도의 상태라고 한다면 이미 많이 올라왔지만 서진 시스템, 우리 사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관심 있게 보자는 거죠. KMW도 많이 올라왔어요. KMW, 다산 네트워크스, 5 솔루션. 지금 5 솔루션을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지국 장비, 그 중에서도 중계기, HTTH,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장비들이 있어요. 이런 쪽을 하는 쪽, 이런 쪽에 초점을 좀 맞춰서 보자는 건데, 이것저것 다 할 수는 없죠. 우리한테 친숙한 정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현재, 지금 미국만 따져서 본다고 한다면, KMW 정도가 괜찮은데요. 하지만 현재 위치가 너무 높아요. 조금 떨어졌을 때, KMW 하나만 본다면 8만원 근처, 오이 솔루션으로 본다면 6만원 근처, 그런 정도가 매수할 기회가 된다는 관점이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현재 있는 오이 솔루션이든 KMW든 또는 다산 네트워크든 서진이든 뭐든 한 종목만 있으면 되고요. 그 종목을 그냥 밀고 나가시면 된다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짧게 얘기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은 그렇게 짧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자, 시장 상황 잘 보시면서 대응을 잘 해주시고, 시장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에서 현재 뜨거운 종목에 너무 초점 맞춰놓거나, 또는 현재 약간 처진다고 해서 내 종목이 안 간다고 해서, 또는 떨어진다고 해서 실망스럽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시장 흐름을 잘 보면 시장 대응 잘 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